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박영희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당한 거네요. 이들 사기범들은 심리학까지 동원해 시니어들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수 씨가 통장들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출이자만 월 120만 원이에요. 게다가 원금 상환까지 시작되면. 김철수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박영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우리가 30년 동안 갖고 온 집을 잃게 되는 거야? 아들 김민수는 일단 제가 대출이자는 당분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제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책했습니다.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야. 아들이 67세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 이것이 현대 한국 가정의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박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가 왔어. 김철수 씨는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그날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꿈, 아들이 등을 돌리는 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꿈.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여보, 조금이라도 드세요라며 밥을 떠먹여주려 해도 목구멍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투자 사기에 당한 걸 알까봐, 혹시 집을 잃게 된다는 소문이 돌까봐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던 김철수 씨였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채무조정 신청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와 경제적 기반을 되돌리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신고 접수된 건이 이번 달에만 47건입니다. 김민수 씨가 47건이요? 그럼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거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피해자 대부분이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세요. 그리고 피해 규모도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팔아서까지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그분은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수사관은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가짜 투자 앱까지 만들어서 시니어들을 속이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층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김민수 씨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200만 원씩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아버님 대출이자 때문에 우리 가정 경제도 너무 힘들어요. 김철수 씨는 그 전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때문에 손자까지 학원을 못 다니게 생겼구나. 그는 몰래 화장실로 가서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 바보야. 이 멍청한 늙은이야.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탓해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도 이제 한계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철수 씨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지쳐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버지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박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까지 힘들게 하다니.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겠어. 김철수 씨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김철수 씨는 베란다에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텐데. 하지만 그럴 용기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채무조정 상담센터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채무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자율을 8%에서 4%로 낮춰드리고 상환 기간도 5년 연장해 드릴 수 있어요. 월 상환액이 1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2억 원과 가족의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여전히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1년 후 김철수 씨는 지역 복지관 교육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자 사기 피해자 김철수입니다. 저는 앉아서 돈 벌게 해드린다는 말에 속아 2억 원을 잃고 가족까지 힘들게 만든 한심한 늙은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말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가족들에게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청중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기를 구별할 수 있나요? 김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달콤했던 목소리, 그 확신에 찬 표정. 첫째, 월 10% 이상 수익률을 약속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제발 저를 믿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절대 즉석 결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셋째,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제가 그때 아들과 상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시니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진 빚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그가 찾은 마지막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김철수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김철수 씨는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집은 팔고 전세로 이사했어요. 30년 동안 가꿨던 우리 집을, 신혼 때부터 살던 그 집을.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생활비는 연금과 아들 도움으로 간신히 꾸려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손자들 용돈 주지는 못하지만 라고 말하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자들이 올 때마다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라고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5만원, 10만원씩 흔쾌히 줬는데 이제는 1,000원, 2,000원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김민수 씨는 처음엔 정말 원망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저와 상의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셨는지 밤새 잠 못 이루며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김철수 씨는 가장 후회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거예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 앞에서 무능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결국 더 큰 짐을, 평생 갚을 수 없는 짐을 지우게 됐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도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그때 정 대표가 오늘만 특가라고 했을 때 그냥 집에 와서 하루만 더 생각해 볼걸. 아들에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그랬다면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김철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제 67세가 아니라 167세가 된 기분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그래도 살아야죠. 제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니어 투자 사기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김철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에만 2만 명이 넘는 시니어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월 1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모두 사기입니다. 그리고 큰 투자 결정은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앉아서 돈을 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